지금 이제 지우 산업이 대두된 여러 가지 배경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령화되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시대를 겪으면서 건강과 안전, 뭐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유 관광이 이제 크게 뜨는데, 치유 관광을 영어로는 이제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웰니스 관광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와는 좀 다른 일을 한데 뭐 그런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과 농촌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이제는 생산 중심의 어떤 정책에서 이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근데 그 바꾸는 방향이 관광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농촌을 도시민의 이 관광 공간으로 가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이 상황이 겹쳐져서 지구 산업이 앞으로 크게 농촌의 큰 산업의 그 축이 될 것 같습니다. 힐링이나 치유라 하는 것은 뭐 이 간단하게 보면은 농촌에 와서 쉬는 것, 좀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것은 아주 일차적인 거고, 그 외에 다양한 분야로 농촌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생산 자원, 유통 자원, 관광 자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계기도 된다. 치유산업의 산림치유 자원 중심으로 해서 향기나 피톤치드라든지 기타 산림을 이용한 다양한 첨단 소재를 뽑아내서 이것이 이 바이러스 저항성 성분을 뽑아낸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식의 어떤 향기를 만들어내서 고급 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옛날에 농작물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런 정도의 농업에서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자녀들을 도시에서 그냥 이 월급 받는 그런 봉급 생활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만들지 말고, 가능하면은 새로운 분야를 좀 들여다보게 하자. 그래서 이 치유산업 분야를 좀 들여다보라고 많이 권장을 해요. 과거에 우리가 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도시에 가서 봉급받는 생활을 하면은 뭐 이 성공한 그러한 모델로 삼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도시에서 열심히 살아도 지금 이 현재 트렌드는 도시에서 열심히 살아도 봉급 생활자를 탈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자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광 자원도 있고 농작물도 있고, 농작물을 가지고 신소재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도시의 어떤 과학 기술 쪽과 연계를 해서 신산업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쪽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 지방 경북대학교에서 초빙 교수 생활을 한 3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있는데, 대학이 다양한 전공이 있고 또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융복합을 해야 된다, 요즘 말로. 그런데 농촌 자원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바이러스 저항성 소재, 신산업,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걸 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쪽에 요새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에서 추가적으로 뭘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농촌에 가서 살기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와 농촌이 융복합하는 그 좋은 패턴으로 지구산업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히려 지금 농촌 분야에 계시는 분보다 비농업 분야, 도시에 계신 분들 또는 농업 쪽을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이, 즉 공과대학 출신, 이공계 출신들이 훨씬 더 이 지구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구라 하는 게 가서 힐링하는 그런 걸로만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범위가 엄청 넓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능청이 한 2년 전에 지구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을 만들었고, 이제 지구농업 센터도 만들고 지구농업사라는 자격증도 만들어서 지구농업사가 지금 한 300명 가까이 지금 매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도 이제 지구농업 교육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지구농업만 할 것이 아니고 산림치유도 해야 되고 해양치유도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이제 지역관광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이 조만간 아마 문화관광부 주도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을 가지고 좀 관리하고 하는 것이 지구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이번에 관광치유, 이 네 가지는 국가가 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즉 산림을 하든 해양을 하든 지구농업을 하든 도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머무를 때는 먹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유 음식. 음식이 가장 중요한데 지유 음식에 대한 기준, 법적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개념 정립도 안 된 상황이야. 근데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 위주로 이거 한방에 좋다. 뭐 이거를 하면 뭐 좋다 하는 것을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달 중순쯤에 농촌진흥청에서 지유 음식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이제 처음으로 합니다. 지유 음식에 대한 아이디어도 모으고, 개념 정립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 주로 이제 한방 중심으로 해서 내가 만드는 이 음식이 최고다. 뭐 이런 중심으로 나가 있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그 가평군에서 가평군의 주요한 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유 음식을 좀 먼저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지유 산업의 진전 상황이나 그 가운데서 제일 지유 농업 분야가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활성화해 나가고 있어. 그래서 이 지유 농업의 이 법을 보면은 지유농업은 농업인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 그것은 농업인을 포함해서 도시민이나 비농업 분야에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법이니까 대상이 국민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지유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우리 농업의 장점을 잘 강조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하시고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국민들을 좀 이렇게 많이 지유농업 쪽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유농업에 대한 추진 상황은 아마 우리 소장님이 농업인들 교육을 하면서 많이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 법을 처음에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좀 부족한 점도 있고, 특별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6월 달에 이 지유농업 시설의 품질 인증제에 관한 법을 보완해 넣었습니다. 지유농업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남발이 되거든요. 우리 농장이 지유농장이다. 근데 가보니까 비닐하우스에 대한 적당히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잘된 농장도 있고 해서 이것을 품질 인증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이번 6월 달에 지유농업의 그 품질 인증제에 관한 규정을 하나 보완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농업의 품질 인증제를 하기 위해서 농장 시설은 어떻게 하고, 농장의 인력 구조는 어떻게 하고, 경영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기본 안을 만들어서 전국의 도로를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거의 다듬어 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마 조만간 시행령에 발표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 다시 수렴하고 최종 시행령 공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시행은 내년 6월 20일부터가 됐어요. 앞으로 법을 고치고 약 1년의
기간을 주어서 시행규칙을 보완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나는 가평에 있는 여러 지구 농장이 가능하면은 품질 인정을 받아서 실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친호의 미래 비전은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농촌과 농업이 농산물 생산 중심에서 치유 농업이라는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농장을 각자의 농장을 저는 치유의 개념을 가지고 도시민이나 또는 비농업 분야에 있는 사람이 와서 힐링을 하고 음식을 먹고 좀 쉬고 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구조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능청이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 이 지구농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아주 핵심 주체가 기술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래 농촌 공간을 잘 만들어 나가고 국민의 휴양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이 기술센터예요. 기술센터가 그동안에 농업 기술 지도하고 비농자 교육하고 하는 이런 쪽의 농업 생산과 유통과 가공에 관련되는 부분의 중심으로 역할을 했다면은 향후의 기술센터 역할은 이 지구농업 쪽으로 가야 돼요. 지구산업을 육성한 쪽으로. 그러면 지구농업뿐만 아니라 지구관광을 어떻게 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였을 때 어떻게 하고 또 산림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가 중점적으로 이걸 배우고 익히고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데 농업인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대화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구농업에도 알다시피 일반적인 경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그런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훼를 기르는 것도 있고 동물 사육, 토끼나 기타 염소나 기타 다양한 동물 사육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우리 경기도 이천 어디에서 성마치유를 지금 국제 성마치유 현장을 제가 지금 가서 또 이 치유 분야를 좀 설명도 하는데 성마치유 같은 매체 치유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동물을 매체로 한 다양한 치유의 분야가 굉장히 큰 영역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성마치유뿐만 아니라 소동물도 우리가 치유의 이 매체로 사용하면은 굉장히 소득 증대에 이르겠다. 우리가 지금 요즘 도시민들 보면은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국민의 70%가 스트레스나 불만 이런 것이 증대됐다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구산업을 통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지구산업이 앞으로 법적 뒷받침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사업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즉, 지구농장을 하는 분이 돈벌이가 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구농장을 해서. 내가 단순히 외래 관광객이나 도시민이 와서 힐링하는 공간으로만이 아니라 이 지구산업을 함으로써 소득 증대에 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음식도 좀 좋은 음식을 꼭 비싸게만 만들 필요가 없고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힐링을 느낀다. 주관적이거든요. 주관적인 거. 그러나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은 우리가 또 다른 분야와 보건, 의료 분야 종사자들과 같이 해서 그런 검증도 해나가겠지만은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한테는 내가 그 집에 가평군의 어떤 농가나 어떤 지구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많은 힐링이 느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지구 음식을 먹게 되니까 정말 그 며칠간 쉬는 동안에 많은 힐링을 받았다.
그런 구조를 기술센터하고 여러분들이 좀 상의를 해서 좋은 음식을, 지유 음식을 만들어 나가면 소득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조금 더 커지면 군단의 특화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외래 관광객, 중국 관광객, 뭐 동남아 관광객도 좀 받고, 뭐 일본 관광객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요 가까이 있는 가평에 오면은 남이섬만 가지 말고, 남이섬 말고 더 좋은 지유 공간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짜서 신산업으로 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1조를 만들어서 매년 이렇게 전국적으로 내려 보내는데 대부분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데 그쳐요. 기존 사업을.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우라는 새로운 산업 쪽으로 좀 몰고 나가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장을 뭐 이렇게 화려하고 거창하게 꾸미고 말이야, 그 건축물을 거창하게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가장 지우 마을은 가장 심플하게 최소한의 위생 안전 시설을 갖추고, 즉 세면이라든지 화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시설을 그 대신 깔끔하고 깨끗하게 지역 마을과 주변 지형 지물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마을로 만들어 나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느꼈습니다. 막 초가집을 허물고 슬레트를 입히고 말 포장을 하고 시멘트를 바르다가 지금 다 뜯어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과거의 경험을 잘 새겨서, 새로 지우 마을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스마트 지우 산업 포럼이라는 포럼을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연락이 와요. 우리 군은 이렇게, 어제도 지금 경상북도의 의성군의 관계자들이 우리가 지우 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문의를 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잘 협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것이야말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구산업은 말 그대로 융복합 산업이에요. 요새 융복합 산업이라는 것이 다양한 전공을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또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지구산업 분야예요. 지구산업은 현재 진흥청이 관련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는 분야 자체도 이렇게 많아요. 보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경상북도 영주에 산림치유원에 갔는데 해군 군악대가 거기 와가지고 군악대를 연주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군이 바다 속에서 뭐 이렇게 한번 출항하면은 3주씩 이렇게 나가 있기도 하고, 또 훈련 받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힐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그 산림 휴양원에서 며칠간 쉬면서 하니까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유의 대상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소방관이라든지 제소자라든지 탈북민들 이런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를 지키고 있는 육해 공군, 기타 경찰관들 많은 사람이 사실은 지유가 필요한 시대에 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농업 분야에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심리나 컨설팅을 잘하는 분, 그런 분의 협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고 평소에 교제하지 않은 분야들과의 협력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사회가 느끼는 것 같아요. 각 분야에서 저는 공무원부터 힐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지금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새로운 일을 창조적으로 열정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현재 떨어진 일 하기 바빠서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도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힐링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치유도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것도 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게 산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중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리가 끌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이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즐기고 힐링할 만한 공간이 잘 없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춘천에 있는 그 산림 숲체원, 다른 데도 지금 가봤습니다만, 요 가까운데 춘천에 숲체원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여기 가서 쭉 보면서 이게 군 훈련장을 이게 좀 개조를 했다고 그래요. 개조했는데 가평에 여기 군 부대도 있고 하니까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산림휴양원과 기술센터를 이렇게 연계하는 좋은 코스를 만들 수 있겠구나 싶어요. 여기 가서 이 힐링을 할 수 있는 뭐 숙박도 되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역시 음식이구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지구가 이제 해양지구도 관련 법이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해양지구는 뭐 이 바닷가에 가서 그냥 바닷바람을 쐬고 다니는 것도 해양지구가 되는데, 바다 공기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이런 것도 되는데, 해양을 접하는 곳에서 머더, 그 다음에 해양을 활용한 다양한 지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완도에 가보니까 다음 주에 지금 개장합니다. 다음 주 24일 날 개장을 하는데 굉장히 잘 지어놓은데 그 안에 좀 프로그램이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선은 개장 준비하고 그 바깥에 건물을 한 350억 정도 들여서 지었다고 그래요. 해수부도 지원을 하고 도비도 또 군비도 좀 지원이 됐었는데 잘 지었어요.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잘 지었는데 아마 그 해양 치유를 하려고 서울이라든지 여기서 오기는 좀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관광하고 엮어서 섬을 갈 수 있게 좀 하고, 또 거기에는 완도가 산림도 있고 농업도 있고 해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합친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해양치유센터가 지금 만들어진다. 전국에 4개가 만들어집니다. 경상북도 울진도 있고 충남 서산도 있고 뭐 그렇죠. 전국에 4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잘 응용을 하면은 농업,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이 3가지만 묶어도 큰 새로운 산업이 돼요. 근데 이 농림 수산만 합쳐도 큰 그 치유 산업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치유 관광이 이제 법이 만들어지니까 치유 관광을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겁니다. 이 농장이나 이 사업체는 우리 치유 관광 지정 업체로 지정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좋은 소재가 지금 치유 관광 산업 소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평은 치유 관광을 하기에 저는 매우 유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남이섬을 빼놓고는 뭐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치유 관광을 가평군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올 거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지 않겠나.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뭐 성마치유 같은 겁니다. 성마치유. 여기 가평군도 성마장이 몇 군데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마치유의 개념과 잘 융합을 하면은 새로운 산업 소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잘 엮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치유산업은 앞으로 건강 또는 안전 또는 국민의 소득 증대 이런 것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비중이 증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게 이 최근에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뭐 힐링을 좀 해줘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이 TV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범죄, 이런 것이 막 나오잖아요. 묻지마, 막 살인, 뭐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정신 건강에 대한 힐링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이런 것이 지금, 산업으로서 발전될 시대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5,000년 넘게 인구가 계속 증대해 왔습니다. 근데 2년 전부터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추세예요. 5,200만 수준에서 이제 지금 쭉 내려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내려가는 것이 지금 2년 연속 내려가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5천 동안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인드는 인구 증가 시대의 마인드에 빠져 있어요. 학교도 지으면은 학생이 왔다. 대학도 지으면은 학생이 막 왔다. 그런데 지금 대학 소멸, 인구 소멸 시대니까, 이게 지방 대학이 뭐 큰일이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건 좀 못 느낄지 모르는데, 저 지방 대학은 제가 여러 군데 가봤어요. 전문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산신대학도 우선은 학생이 입학 정원을 넘은 것 같은데, 한 학기 되기 전에 뭐 많이 간다 이거야. 국립대학, 사립대학 따질 것도 없습니다. 지방대학은 막 수도권은 다 몰리는 거야. 학생이. 이 큰일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학교를 짓기만 지으면 학생이 몰려오는 시대인데, 인구 감소 시대니까 이게 추락하는 것이 서서히 추락하는 게 아니고 급속히 추락하는 구조예요.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전체 인구의 14% 정도가 고령 사회고, 20% 넘어가면은 초고령 사회로 되는데, 우리가 이 기간이 너무나 빨리 다가온다. 2025년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저는 더 빨리 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가 막 8년, 다른 나라는 뭐 30년, 50년 이렇게 걸리는데, 선진국이 그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8년 만에 초고령화 시대로 가는 아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서히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추락하기 때문에 지방이 아마 이게 되면은, 인구가 소멸되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것 아닌가 싶어요. 제 고향은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경상북도 영양군인데, 우리 군 전체 인구가 16,300명 돼요. 우리 군 전체 인구가 16,000명 정도 됩니다. 16,000명. 가평군이 지금 한 62,000 정도 되죠? 가평군 인구 줄었다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 군은 과거에 9만 정도 하다가 지금 16,000으로 줄었어요. 조금 있으면 진짜 이게 국민 수보다 군의 공무원이나 군청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경찰서도 있고 뭐 다 기관에 있어. 보면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면적은 서울보다 넓은데, 인구는 16,000명 정도면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만 하잖아요. 이게 정말 걱정이 돼요. 과거에는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방 균형 발전을 하자라고 했는데, 수십 년간 30년 이상 지방 균형 발전을 하자고 해도 못 막았어. 균형 발전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균형 발전 안 돼서 지금 소멸된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놓고 많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지우산업이 지방 소멸을 막는 그 버팀목 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융복합 산업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자. 융복합 산업이라는 다양한 산업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비농업, 환경, 건설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는 그러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농촌에서 특히 나는 지우산업이 꽃을 피워야 된다 생각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관광도 포함하고 음식도 포함되고 뭐 산림도 해양도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이런 산업으로 꽃을 피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을도 뭐 다른 마을이 따라올 수 없는 특성을 가진 지우 마을로 만들어 나가자. 이러기 위해서는 저기 빈집 저런 것은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또 이 마을의 공동 놀이터는 어떻게 하고, 또 뭐 이 마을에 필요한 공간은 이렇게 재배치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농촌 공간의 재배치를 해야 되는 시절이 다가온 것 같아요. 나이가 뭐 저도 이제 내일 모레 70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MZ세대라 하지 않아요. MZ세대, 젊은 세대, 20대, 30대라 말하는 거야. 지금 뭐 주류와 그 사람들을 잘 모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젊은이들 보고 너희들은 옛날에 고생 안 해봐서 그래. 너희들은 이것도 안 해봤고 이것도 안 해봤고 풍요한 시대에 태어나서 몰라서 그렇다는 식으로 평가하고 그들에게 코멘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걔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보면 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뭘 했는데 대학 가기는 점점 더 어렵고, 또 대학을 졸업해봐야 취업하기는 더 어렵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내가 평생을 일해도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도 하나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이 사회에 대해서 뭘 믿겠습니까? 신뢰 안 한다, 이게. 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코멘트 해봐야 애들이 귀담아 듣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 지금은. 그래서 이 이른바 M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뭐 이 스마트폰,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5살, 6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걸 봤어요. 제가 뭐 별로 선생님한테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야, 이게 정말 네이티브 디지털 시대구나.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많은 대학생들하고 이야기도 해봐요. 근데 이야기해보면 많은 세대차를 느끼는데, 그 젊은이들의 불만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시키는 것만 열심히 했는데 막상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려고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시키는 것만 해서 열심히 했는데, 학교에서 레포트 내라면 레포트 내고 시험 치라면 시험 치고 열심히 했는 건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취업하기도 어렵다. 직장 구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또 구해봐 그 오래 못 있는 구조다. 이런 걸 나오니까 젊은이들이 우리가 저희들보다는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세대들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대들한테 알맞는 트렌드는 지우도 나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우. 대표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제가 많이 다니면서 보면은 우리의 대언론 홍보, 가평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군정이나 홍보하는데, 이른바 종이신문에 많이 홍보하잖아요. 종이신문에 많이 홍보하는데 젊은이들이 신문 자체를 안 보는 거죠, 지금 보면은.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거의 다 뉴스를 다 봤기 때문에 따로 뭐 신문을 사서 보고 뭐 공부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알맞는 대언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젊은이들이 보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는 상황인데, 거기다 홍보의 역량과 자원을 많이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홍보의 미스매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잘 MZ 세대들의 트렌드에 맞는 지우를 해야 돼요. 지우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홍보도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20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즘 숏폼 시대라서 뭐 이 짧은 시간에 짧게 이렇게 막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인데, 뭐 길고 종이 신문에 읽어보고 이런 거 잘 안 하는 구조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여겨지고, 그동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평군에 제가 이걸 특강을 오게 돼서 가평군의 농업을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이 현황도 보고, 만만치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만치 않겠다 싶습니다. 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은 좀 해야 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것도 좀 해야 되는데 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저는 이 가평군에도
치유 산업을 좀 많이 육성했으면 좋겠다. 치유 농업도 하고, 치유 관광도 하고, 치유 음식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좀 그룹을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도 또 뭐 이 전혀 치유 공간을 만들려면 건축도 치유의 개념이 나게 좀 설계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이게 건축 환경 이런 분야 그 사람들의 자문이 필요해요. 우선 농업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은 특별하게 나아질 게 없어요. 전통적인 여러 가지 이 농업을 또 하고 또 새로운 이런 치유 농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간평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치유 산업에 대해서 저는 어제 경희대학교에 가서도 우리 스마트 치유 산업 포럼과 다양한 단체들이 대학 실천 포럼이라는 데 와도 MOU도 하고 우리의 아이디어, 치유 산업의 아이디어를 대화하고 접목하는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치유 산업이 이 가평군의 새로운 그 미래를 개척하는 그러한 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